이게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바이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이블 페이지는 140 이쪽입니다. 140 이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딱 2번에 걸쳐 끝나는 내용인데, 자, 뭐를 배우고 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이 뭐였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번에 연립 방정식을 배웠잖아. 자, 어쨌든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 사이 어쩌면, 자, 뭐를 보자? 어떤 뭐 관계를 좀 보자. 그런 거였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방정식에는 한 글자 뭐가 존재하지? 근이라는 게 있어요. 근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그런 x를 말하잖아. 혹은 xy. 그치?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함수에는 보통 뭐가 존재해? 해요. 함수에서는 해란 말을 안 씁니다. 네. 함수에는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그래프 위에는 뭐가 존재해요? 저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즉 점이라고 쓸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 불리는 거는 여기서는 뭐라고 불릴까요? 결국 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근으로 보기도 하고 점으로 보기도 한다. 즉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지. 알겠지? 자, 오늘은요. 자, 요런 방정식이 몇 개 나올까? 밑에 보시면 2개 나오기 제가 이번에 새로 배웠잖아. 연립 방정식이라 불러요. 그럼 자, 위에다가 필기해 볼 건데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그냥 예시로 한번 느껴볼게요. 사실은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비슷해. 여기서 그냥 여기 하나 교라는 말만 추가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오랜만에 복습도 할 겸 요 연립 방정식 한번 풀어보실래요? 너무 쉽다. 자, 풀어보세요. 자, 지금 요 식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연립 방정식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푸는 거 배웠잖아. 뭐 가강법, 대입법. 이거 풀어봤어? 자, 필기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 처음도 아니고 그냥 사실 다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영화야 지금 이 영화는. 그냥 이제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비오기에 지난 시간 숙제로 몇 개 줬잖아요. 그거 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얘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얘 어떻게 풀까요? 가강법. 자, 2개 뭐 하면 돼? 여기 더 하시면 되겠죠. 자, 2개를 더해보시면, 자, 왼쪽에 2x만 남고, 오른쪽에 2가 나오니까, 자, 그러므로, 자, x 값이 얼마예요? 1이고요. 자, y 값은 얼마죠? 자, y 값은 0이죠. 자, 이게 뭐다? 근 맞아요. 우리가 오늘이 이제 밑에 숙제라는 거 문제 이제 식이 2개 나와. 연립 방정식인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지금부터 마술처럼 자, 지금부터 한번 식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자, 모양 바꾸기.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한번 오른쪽에 써보실래요? 얘네 둘 다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지. 네. 정리해보세요. 똑같은 식의 모양인데 적당하게 이항하면 y는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양을 바꾸는 순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함수 2개로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1차 함수 2개로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태어가 요 위에 있는 친구 한번 모양 바꿔보시면 y는 뭐라고 쓰면 돼?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맞아요? 이렇게 주의하세요.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자, 밑에 있는 거는 원우야. 정리하면 y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자, 이제 뭘로 보이세요? 이게요? 방정식으로 보여? 함수로 보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뭘로 보인다? 여기는 안 써있는데요. 그래프란 말이 사실은 1차 함수를 말하죠. 1차 함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함수에는 소위 근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같은 식을 바꾼 거니까 당연히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얘네들 자,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기울기랑 y 절편만 알면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정확하게 그리지 말고 이제 기울기랑 절편만 가지고 한번 두 개 한번 그려보실래요? 뭐 대충 느낌만 보려고요. 오른쪽에다가 기울기랑 절편만 가지고 복습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까지 오면요 앞에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일단 스탑을 해야 돼요. 더 가는 게 의미가 없어. 그 말은 반대로 앞에가 잘 되면 여기는 쉬워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 무슨 모양이에요? 오른쪽 자 오른쪽 뭐 아래요. 여러분들 양수 음수 둘 다 오른쪽은 맞아요. 오른쪽 위인지 아래인지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y절편이 양수란 말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이 위로 지나가야 돼. 즉 정리하자면 이런 모양 나오는 대충 이런 모양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 얘는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위로 가고 뭐 얘는 이제 음수니까 아래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절편으로 정확히 그려봐도 이런 모양이 딱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함수 두 개니까 종훈아 우리가 중1 때 이런 점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그때 요거 다 배웠잖아. 교점이라고 불러요. 만나는 점, 교차로. 자, 이 교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결국 얼마일까요? 이게 1,0입니다. 즉,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요, 근이라고 불렸던 게 있지. 저 친구가 요 함수에서는 뭐로 바뀐다? 이제 교점으로 바뀌더라. 라는 게 여기 페이지의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밑에다가 결론만 한번 써보고, 자, 실제 문제 볼게요. 자, 어쨌든 결론이 자, 연립방정식의 근이랑, 자, 연립방정식의 근이랑 뭐랑 같다? 뭐랑 같다? 두 1차 함수의 뭐? 두 1차 함수의 교점과 같다라는 결론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짧게 줄여서 근이랑 교점이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언제 이걸 많이 쓰냐면 이제 다음 장부터 문제에서 교점을 구해봐라 혹은 교점이란 말이 나와. 두 함수의 교점이란 말이 나와. 그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뭐 하시면 돼요? 교점으로 오면 연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앞으로 많이 써먹어요. 다음 장부터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구해봐라. 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의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교점이라 나오면 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도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이걸 못 구해. 교점 나오면 연립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자, 예를 들어 1-2번. 자, 바로 나오네요. 1-2번. 이제부터 이런 말이 나와. 요 결론만 외우세요. 어려우면. 교점과 연립방정식의 근이랑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태연아 또 떨어지겠다. 밑에 잘 넣어놓으세요. 뭔가 정리를 좀 잘 해라. 네. 집 정리는 잘 하니? 네. 과연 그럴까? 사실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집 정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성격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뭐랄까 좀 옛날에는 좀 심했어요. 약간 병같이 좀 저는 혹시 결벽증 아세요? 네. 그 원래 근데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하니까 이제 귀찮아졌어 그런 것도. 원래 그 결벽증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또 혹은 이제 그게 여러분이 설명하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지럽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싫었어. 이게 막 엄마가 어지럽 되게 싫었어.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좀 공부라던가 뭐 하실 때 좀 정리 좀 하고. 근데 그러니까 정리하는 습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엄청 깔끔하게 써요.
하면서 이제 보통 잘 못 푸는 친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내가 이제 보러 가면 본인도 이걸 해석 못해. 자기가 쓴 글씨. 자기가 이게 쓰면 이게 뭐죠? 이렇게 막 이래 나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막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그러면 1-2번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유민아 이 문제 정답 나왔어? 7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 문제는 자, 어디까지 끊어볼까? 나 끊어줄 거야. 어디까지? 자, 이 그래프에 뭐가? 자, 교점이 자, 여기까지 끊어봐. 자, 앞으로 이제 자다가도 가끔 쓰는 표현이 자다가도란 말은 굉장히 이제 그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시험 범위인 친구는 이제 문제 풀다가 교점이 혹은 그래프에 교점이 나오면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끊고 두 개 한번 오랜만에 연립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립할 거니까 기본 세팅을 보통 너네가 이렇게 많이 바꾸잖아요. 자, 이렇게 세팅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2를 곱할게요. 위에다가 2를 곱하신 다음에 두 개를 빼시면 되겠죠. 자, 빼보시면 왼쪽은 x, 자, 오른쪽은 1 나옵니다. 그리고 요 1을요, 둘 중에 하나에 대입하시면 y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연립방정식의 글인데, 자, 현민아, 얘랑 뭐랑 같다고? 교점이랑 같다고. 자, 앞으로 교점이 나오면 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점을 구해왔습니다. 점이니까 점처럼 쓸게요. 1,4요. 즉, 이 1,4가 어쩌면 교점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읽어도 돼요. 1,4가 자,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거야. 자, 위에 있다라는 말은 태어가 뭐 하는 얘기라고? 이것도 자다가도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다가도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을 말할 거야.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한 번 더. 그리고 밑에 2-1번 보시면 그럼 이제 위에처럼 교점이라고 말로 안 주고 그래프 안에 교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2-1번입니다. 한번 더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이 교점을 주면 근으로 보이셔야 되고 교점을 모르면 근을 구하셔야 됩니다. 결국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2-1번.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진도는 제가 오늘 끝내드릴 거고 금요일 날은 그냥 여기 아무거나 숙제로만 드릴 거예요. 저는 테스트를 좀 봐볼 테니까 시험 범위는 제가 상황 봐서 이번에 학교별 시험 범위를 좀 준비해 드릴 건데 근데 이게 이번 다 달라. 굉장히 주말 숙제 미리미리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거요? 프린트요? 주말도 당연히 이제 아직 안 났습니다.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토요일 수업 있고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 없어요.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땡겨 있잖아요. 저희는 3주차예요. 이번 주가.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봤나 보지나? 혹시 A, B 값 얼마 나와? 정답 뭐라고? 9 나왔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연립방정식이 미완성이야. 자, A, B. 이제 A, B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근데 재밌죠? 이 친구의 그래프가 나와있지. 여기 딱 지난 시간 내용이야. 얘네들의 1차 함수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프가 나와있는데 이 그래프 안에 태어나 요게 뭐라고요, 보통? 교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저랑 배웠죠? 교점이라 부른다고요. 그리고 몇 콤마 몇이야? 그렇죠. 교점이 나와있네. 이번 문제는. 자, 이 교점이 결론은 뭐다? 이 교점이 준영아 뭘로 보여야 돼? 자, 저 연립방정식에 뭘로 보이셔야 돼요? 해로 보이냐라는 거예요. 자, 해로 보이신다면 해가 x는 3, y는 -1이구나 로 보이신다면 해라고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뭐 위에다가 대입, 밑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자, 위의 식에서 A 값 나오고요. 자, 밑의 식에서 B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A 값 3, B 값도 3 나오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중요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장은 우리 기억나? 연립방정식 맨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는 것 중에 특별한 해가 있지. 뭐가 있냐면 해가 없다라는 게 있고 해가 뭐 있죠? 무수히 많다라는 게 있잖아.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야. 그 상황을 함수로 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밑에 써 있는데 뭐 위에 공간 있잖아. 제가 이제 써 있는데 왜 또 설명하냐면 그냥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필기해봐. 너네들이 한번 너네 언어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자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연립방정식에는 소위 뭐가 있다? 특별한 해가 있어요. 특별한 해. 자,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한 첫 번째는 뭐다? 해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오랜만에 질문. 해가 없을 때의 이미지가 뭐더라? 아니 연립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앞에 식은 어때야 돼? 같고 뒤에 숫자는요? 그거였죠. 그런 이미지.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여기 파트는 풀이법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가 아닙니다. 자, 이미지를 아세요. 두 번째는 가끔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해가 엄청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이미지가 뭐죠? 그러니까 다 같아야 돼요. 식도 같아야 되고 그냥 똑같으면 돼요. 그렇지. 자, 요게 그 당시 내용인데 오늘도 저희가 뭘 배우냐면 여기서 해라 불리는 게 여기서는 뭐랑 같다고요? 교점이랑 같다고요. 이해돼?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자, 지금부터 자, 그래프 어쩌면 1차 함수 쪽의 내용인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번역이라고 써볼까?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똑같은 상황을 함수에서 보자면 자, 해가 없단 말은 교점이 몇 개란 얘기예요? 없다. 교점이 없다는 거죠. 교점이 빵 개라는 거 맞아요? 두 개를 그렸더니 만나는 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게 결론이잖아. 여기서 해랑 교점이 같다고요. 그 말은 해가 없단 말은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들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은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 맞아요? 즉 얘네 두 개를 그렸는데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해석하자면 그럼 여러분들 1차 함수 두 개가 교점이 없으려면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너네 1차 함수 두 개를 어떻게 했는데 교점이 없어야 돼. 어때야 돼? 성인이야. 이게 평행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평행일 때만 교점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 끝부분을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끝부분 두 개를 외울 겁니다. 어떻게? 자, 문제에서 만약에 해가 없다라고 나오면요. 이제 함수에서는 평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끝부분 두 개를 이제 같은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해가 무수히 많단 말에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건데 자 언제 그래요? 일치요. 너네가 교점이 무수히 많으면요 이렇게 이제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자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일치할 때만 무수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거는 이 끝부분 두 개를 외우실 거예요. 즉 문제 풀다가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는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함수에서 일치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함수에서 평행하다라는 거는 이제 방정식에서는 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자, 바로 다음 장에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 자 얘는 교점이 빵개일 때지. 그치? 이게 이제 약간 사실 1차 함수에서는 이게 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러면 교점이 2개 이상이면요. 여러분 1차 함수 2개가 있는데 교점이 2개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요. 혹시 그것도 일치라고 아시겠어요? 너희가 1차 함식 위치 관계를 보시면요. 자, 이거 교점 몇 개야? 영개요. 평행 없죠. 빵개. 자, 이거 교점 몇 개야? 이건 한 개지. 자, 이거는 교점이 사실은 무수히 많잖아.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교점이
두 개인 것도 이 모양밖에 없어요. 세 개인 것도 이 모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표점이 두 개 이상부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일치한다는 같은 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1차 함수에서만큼은 저기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다음 장 문제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소개드린 거예요. 교점이 두 개 이상이란 말은 간접적으로 이제 일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치밖에 그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다음 장 가서 문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1번 문제.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요구할 게 있어. 여러분 이제부터 이 문제는 몇 가지 풀이가 있다고요? 한번 밑에다가 두 가지 풀이를 다 써보실래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연립 방정식에서 배운 풀이가 있어요.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함수에서는 원우야 해가 없다는 게 같은 말이 뭐라고요? 평행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식의 모양을 바꾼 다음에 두 가지를 풀어보세요. 수학 잘하고 싶으면 다 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들이 이제 너네 약점을 사실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 막 15년, 20년 고인물이다 보니까 너네 눈빛만 알아. 아, 얘는 여기 좀 틀리겠지. 그러니까 함정 단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좋겠죠. 자, 이 문제 두 가지 풀이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너네가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방정식으로 푸실래요? 함수로 푸실래요? 방정식이요. 그냥 이걸 풀면 되겠죠.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 왜 방정식도 어렵지가 않거든. 그럼 이걸 왜 배우냐면 말했나 내가 고등학교 가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가 안 풀려 여기서만큼. 함수로 가야 돼. 함수로 가서 좀 도움 받고 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 관계를 알잖아. 여기에 근이랑 교점이 같잖아. 그래서 가서 거기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중2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2년 뒤에 고1 올라가면 좀 까먹을 거야. 이게 희미해질 거예요. 왜다? 여기서만큼은 굳이 도움 필요 없거든요. 그냥 혼자 풀면 돼요. 아마 너네 시험에 나와도 그럼 방정식으로 푸실 겁니다. 이 문제. 선생님이 특별히 함수 풀어라. 그러지 않니 이상. 근데 방금 내가 말했지.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려면 굳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똑같은 문제를 함수로 풀어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틀리겠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취향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볼 건데 일단은 이호야 정답 혹시 뭐 나왔어? 정답이 안 나왔어? 주민이 나왔어? 여러분 사실 이게 안 풀리면요 이거 앞에서 배운 대로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앞에를 까먹은 거거든. 태혁이는 풀었어? 혹시 자 한번 도와줄래? 자, 첫 번째 풀이는 방정식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방정식 쪽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태호가 방정식에서는 해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라고? 자, 해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라고요? 그럼 제가 요동시에 이거 풀이가 이미지로 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로 해봤잖아. 다시. 자, 종훈아. 방정식 풀이에서 해가 없다는 건 어떤 이미지라고? 방정식으로 풀게요. 평행 말고요. 자,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왜 나랑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지? 그렇죠.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기분일까? 자, 이쪽의 식은 같아야 되고요. 오른쪽의 숫자는 달라야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 특 보통 하나 비교하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얘를 맞춰주라고. 그게 누구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겠죠. 요거 두 개를 같게 해줘야 되니까 위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위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자고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요 요렇게 식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비교해볼까요? 요거 다르죠? 통과. 같죠? 그럼 요거 두 개도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왜 A가 생겼죠? 자,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이 얼마예요? 요렇게 푸는 문제 맞아요? 요게 방정식 좀 풀입니다.
그 당시에 배웠던 이걸 다들 시험 범위인데 이러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느낌이 없지? 자, 이어서 자, 이번에 이제 출제 의도는 이게 아니야. 이게. 자, 뭘로 풀자? 자, 함수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로 푸실 때는 이 똑같은 말을 자, 어떻게 해석하자? 기울기가 같아요. 이 똑같은 말 여러분들이 이제 그쵸 평행한다. 자, 평행한다는 게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다른 거지. 그쵸? 자, 그렇게 가자라고요. 자, 일단은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자, 저 식의 모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요렇게. 자, 밑에 친구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암산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기울기가 이호야. 그 위에 거 기울기가 얼마지? 자, 위에 거 기울기가 얼마죠? 1이요. 밑에 거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두 개 뭐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정해 보세요. 자, 이제 요게 실제 의도인데 뭐 시험 때 너네 입맛에 풀어. 근데 일단은 이해는 하세요. 이게 무슨 상관인지. 알겠지? 한 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3-2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말들이 다 같은 말로 보이셔야 돼요. 너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사실 이제 지금 이맘때의 상태라는 게 존재하거든. 근데 지금 상태가 조금 좀 안 좋은데. 상태가 이게 좀 대화가 촥촥 되는 느낌이 아니야. 열심히 하세요. 후회 안 하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같은 말이죠. 뭐 평행한다, 뭐 같은 말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자꾸 이 생긴 게 공부를 해서 넣어줘. 조심하세요. 네. 신경 쓰니까. 자, 3-1의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얘네들의 그래프에 교점이 없다. 자, 이거랑 같은 말 한번 써볼까? 자, 얘랑 같은 말이 뭘까요? 즉,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같은 말 써보시면 평행한다. 다 같은 말인데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없으려면 일치함수는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해석한다면 해가 뭐란 얘기다?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표현을 됩니다. 같은 말인데 위에 있는 3-1번 문제는 해가 없다. 대놓고 나왔고요. 이 문제는 이제 교점이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4-1번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만 드릴게요.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말들을 다 알면 돼요. 무수히 많다는 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제가 왼쪽 페이지 위에 그 번역했던 그 세 개를 다 기억하세요. 다 같은 말입니다. 학교 가서 옆에 친구한테도 한번 소개해봐,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 끝나고 새로운 거 하고 싶다. 뭔가 좀 지겹네요 사실. 몇 번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매년 한 번씩 하니까 진짜 저라던가 학교생들은 까먹을 수가 없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직업이 직업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게요.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라는 표현과 첫 번째, 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함수에서 보자면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일까?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교점이 무수히 많단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해? 두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일치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포인트는 이번 페이지 포인트는 이거가 다 같은 말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로 나와. 근데 시험에는 뭐 이게 나오긴 하고요. 이게 나오긴 하고요. 이게 나오긴 하겠죠. 자, 어쨌든 자 무수히 많을 때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똑같게 만드는데 자, 위의 식에다가 2 곱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에다가 2 곱해 보시면요. 여기 있는 2a랑 여기랑 같아야 되겠죠. 다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가 여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b 값은 마이너스 8. 자,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두 개 빼보시면 플러스 8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16 빼기 3 정답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주 가겠습니다. 그 전에 밑에 4-2번 아까 제가 말했지. 자, 교점이 2개 이상이에요. 이게 가끔 나오는 표현이 많아요. 자, 그 말은 수연아 무슨 말일까? 사실은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교점이 2개 이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선은요. 그러니까 일치함수 직선이잖아. 직선은 교점이 하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은요. 교점이 없거나 한 개거나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즉 2개 이상이란 말은 그냥 일치한다 랑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끔 나오는 말이니까 문제 풀다고 별도 없는데 그냥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보세요. 자, 일단 바이블 숙제는 146쪽까지인데 자, 여기에 있는 2번 문장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템포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한 20분도 안 남았거든요. 이 템포를 올려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어떤 게 시험을 나올까? 이렇게 볼게요. 일단 뭐 여기 지나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이네. 특히 교점이랑 이 연립 방식 그는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일단 한번 끈을 그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이 친구의 교점을 지나고, 자, 교점은 태우나 뭐 하라는 말이죠?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연립해봤어요? 네. 몇 코마 몇 나왔어요? 1,-X요. 잘했네요. 자, 결국 이제 교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했고요. 자, 얘를 지나면서, 자, 뭐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있지. 이게 딱 지나면 숙제로 바뀝니다. 자, 한번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한테 계속. 자, 이 점을 지나고, 자, 이 점을 찍어보시면요. 자, 요 점을 지나고,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요거 태어가 직선의 방정식이 뭘까요? 숙제 안 했어요?
민민아 이거 정답 볼까요? 이것이 뭐예요? 네. x는 뭐? 1 아니에요? 왜 자신이 없죠? 지난번 숙제에 이런 거 잔뜩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점항기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수직이 y축의 평행한 수직이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점항기를 그냥 안 주겠다. 그냥 안 주겠다. 아시겠죠? 자, 밑에 4번 가봐. 한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에 개념 소속은 쉬워요. 하면 되고 얘가 이제 오히려 근데 이거 제가 앞에서 얼마 전에 힌트 이거 그림에다가 간단히 한번 옮겨봐라. 이런 상황을 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두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쩌면 두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만난대요. 어디에서 만난다? 얘네들이 만났는데, 만났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어디에서? X축 위에서. 요런 상황을 상상하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요런 상황이구나. 그럼 저희가 할 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지금? 그쵸, 잘하네요. 너는 잘하는데 참. 자, 결국 이제 요 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x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제 요 점을 구할 수 있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자, 여기 왼쪽 식에다가 y 자리에 0 넣어 보시면 소위 x절편이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식도 x절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y에다가 0 넣어서 자, x절편 한번 구해보시면요. 자, 얘 얼마 나온다? 해보시면 요거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했다면 얘네 둘이가 똑같아야겠죠. 자, 앞에서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려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숙제고 비오비가 가.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비옵이 153쪽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925번까지만 드렸죠. 9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앞에서 비슷한 게 숙제로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해를.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인지. 제가 한 문제 10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어. 근데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에 참 많이 나와요. 힌트는 저 직선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한 개는 알고 한 개는 몰라요. 그리고 개를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개를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 한번 그러면 고민해 봤어요? 아니면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물어보고 싶다.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자, 그럼 자, 우리 고민해본 이유가 한번 도와줄래? 자, 이번 문제 일단은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해봐야 돼? 여기에 있는 직선을 다시 여러분 요 직선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림에.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돼? 여기 AB, 선분 AB 보이세요? 얘랑 만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면 얘랑 만나긴 하고요.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 맞나 안 맞나? 만나요. 이렇게 그리면요? 만 뭐 이런 거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A를 잘하면 안 만나게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 자, 이해를 하세요. 자, 이제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식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 자,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자, y 절편이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1이다.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이미지가 뭐였냐면 y축과 1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함수가 뭐든 간에 여기는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뭐를 몰라? 자, A라는 게 기울기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기울기를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보통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무슨 역할이에요? 모양. 어쩌면 모양을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한 개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무슨 모양이야? 직선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모양을 다는 모르자면 일단 직선이긴 해. 즉, 자, 정리하자면 어떤 이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항상 비교할 때 뭐라고 비교하냐면 바람개비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자, 이 점은 꼭 지나야 되지. 그리고 모양을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이렇게 뺑뺑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A 값에 따라 모양이 정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A가 정해지면 모양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점은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다가 뭐를 원해요? 요 A, B랑 일단 만나는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바람길이 연필을 한번 쭉 돌리시다 보면요. 자, 만나는 타이밍이 있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돌리다 보면 언제 만나요? 요때 한번 만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요때가 최초로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만나죠. 언제 마지막 만남이야? 뭐를 지날 때? 요 A라는 점을 지날 때가 마지막 만남이지. 그리고 얘를 벗어나는 순간 또 안 만나요. 이렇게. 그렇지. 자, 우리가 구할 거는요. 요 경계점일 때의 A 값을 알아보셔야 돼요. 다시. 우리 이 경계점에서의 A 값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점이 나와 있으니까 4,3을 지난다.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4,3을 지난다. 대입해 보시면 요때는 A 값이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자, 요때의 A 값 구해볼게요. 자, 요 점이 2,5거든요. 저기다가 2,5를 지난다. 대입해 보시면요. 자, A 값이 얼마 나오지? 2 나오죠. 즉 여기 사이는 만난다. 결국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언제 만난다? 그러므로 만날 때는 언제냐면 A라는 친구가 최초로 2분의 1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2까지 만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부등식 문제로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문제는 이제 밑에 보기에 보시면 여기 안에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절편 알아. 즉, 이 점은 꼭 지나가야 되는데 모양을 모른단 말은 뺑뺑 어떤 바람개비를 연상하면 돼요. 즉, 돌리다 보면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만날 때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점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봐봐. 자, 다음 장이 자, 뭐 가운데 몇 개는 한번 해봐. 자, 941번 가봐. 941번. 여기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고 싶어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 와. 우리가 이제 결국 연립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같다란 말 쓰고 있잖아. 이거 참고로 연립방정식에서 이름만 바뀌어서 다른 문제로 나오는 문제예요.
기억나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직선이라는 말, 뭐 점이라는 말 이렇게 표현만 바뀐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어쩌면 연립 방정식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의 함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문제가 좀 이름만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질문. 이 문제의 연립에서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풀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약간 멀쩡이라 저렇게 정상, 비정상 그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 문제 풀 동안 제가 화면에 준비해봤거든. 혹시 뭐 오랜만인데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네. 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말을 넣었냐면 뭐라고 나와요? 해라는 말을 쓰고 해가 다 같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요. 여기 안에 보시면 혹시 정상인 거 보이세요? 네. 자, 제가 말하는 정상이라는 거는 이제 A, B가 없는 요런 거 두 개를 통해서 태어가 보통 이 문제 이제 푸는 순서가 뭐였지? 먼저 이걸로 뭐를 구해요? 이걸로 해를 구하죠. 그 다음 뭐 하지? 대입해서 A이 거잖아. 자, 그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방금은 해라고 나왔잖아. 이번에는 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나와요?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나와 있지. 그치? 여러분들이 여기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요. 직선이 세 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교점이 같지. 자, 써드릴까요? 이거를 이해했다면 교점이 같다는 말이 돼. 근데 이 교점이 같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결국 뭐다? 해가 같다. 라는 문제로 번역이 돼요. 이 문제는 그때 배웠던 정상, 비정상 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건 뭐다? 여기에 보시면 정상 두 개 보이세요? 요거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요 점을 얘도 지나야겠죠. 대입해서 똑같이 푸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밑에 문제 쭉 보시면 같은 문제구나 아실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봐. 자, 다음 장에 949번 풀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넓이 관련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틈틈이 넓이 관련 문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오늘 뭘 배웠다? 우리가 오늘 유민아 이런 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어떻게 구한다고? 이 교점을 연립으로 구한다고요.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만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넓이 문제가 좀 구할 게 보다 뻔해요. 절편. 보통 절편이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절편도 구할 수 있고요. 교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탄생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있는 절편과 교점을 다 구해보시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 빠르게 소개해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대로 끝내드리려고 하는 거라. 자, 뭐 아까 바이블에 있는 거는 넘어가고 있고 없는 것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 문제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교점 구해보셨나요? 자, 몇 코마 몇 나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파란색 이걸 뭐라고 불러보죠? 자, X 절편이라고 그러지. 구해보셨나요? 자, 이 친구는 얼마지? 마삼이고요. 이 친구는 얼마지? 5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넓이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 하는데 여러분들이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8이고요. 자, 높이가 얼마일까요? 자, 높이가 곧 요 교점에 뭔지 아세요? 요 y 값이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넓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자 봐봐. 자, 끝으로 953번까지 소개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보통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들 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 이 문제를. 힌트는 너네가 사실은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를 구한 상태에서 시키는 걸 해보시면 이게 다 하나씩 정보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까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른쪽에 활용 문제는 그냥 그래프를 준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비오기는 157쪽까지예요. 안 푼 것들도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잘 읽고 해보세요. 이 문제는 힌트가 먼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2레벨. 그러니까 학교생이 좀 어렵게 내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 있거든. 잘 들어봐. 자, 한번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했나요? 자, 읽어보시면요. 자, 한번 어쩌면 끊어 읽어봐.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런 걸 대빵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 읽고 시키는 거 하는 점. 자, 어디까지 끊을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끊고 혹시 여러분들 이거 넓이 저희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넓이가 어딜 말하는 줄 아세요? 이 함수랑 x축, y축 둘러싸인 이 넓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쩌면 할 수 있다고요. 자, 구해볼 건데, 자, 여러분 절편 얼마 나와? 이거 얼마죠? 8이고, 이거 얼마죠? 그럼 넓이 얼마 나올까요? 16 나오세요. 그럼 잘 끊을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넓이를 누가? 이 친구가 뭐 했대요? 이 친구가 넓이를 2등분, 딱 반으로 나눴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그러면 질문. 이 넓이가 얼마예요? 이 넓이가 8인 거 맞아? 다시. 이 넓이도 얼마죠?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야. 다 할 수가 있어. 이 상황을 이해하면. 자, 지금부터 마무리를 어떻게 이제 해봐. 요 빨간 색깔 삼각형 있지. 얘를 주목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밑변의 길이가 8인 거 알 수 있지. 그럼 자, 넓이를 알고 밑변 알면 뭐를 구할 수 있게요? 여기 소위 높이를 구할 수 있나? 높이를 네모라고 하면 높이, 넓이랑 식을 써볼게요. 그럼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즉 계산해 보시면 네모가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요. 2기가 나와요.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문제. 어쩌면 끊어내고 다 시키는 거 할 수가 있다고요.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이등분도 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해보시는 분들 여기 쪽도 뭐를 구할 수 있다? 요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변이 4거든요. 빨리 할게요. 자, 넓이가 8이란 말은요. 여기가 얼마다? 암산되고 4라는 얘기예요. 자, 마무리는요. 자, 이제 요 높이 두 개를 구해왔잖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다. 혹시 이 점 몇 콤마 몇이에요? 4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 4 콤마 마이너스 1을 누가? 얘가 지나 안 지나?
제가 지나줘야 돼요. 저기다가 대입해서 M과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쩌면 제가 뭐 거창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잘해야 돼. 솔직히 첫 시험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는요 이런 거 잘 안 나와. 다 계산 문제야. 한 80%. 근데 고등학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 이런 문제가 그냥 기본이야. 그러니까 끈을 읽고 시키는 거 하고 끈을 읽고 시키는 거 하고 이해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는 안 풀 건데 왜 안 푸냐면 위에 제목에 활용 써있지. 혹시 기억나? 우리 얼마 전에 1차 함수에 활용할 때 이런 거 있었거든. 자, 여러분 눈에 지금 이거 뭘로 보이세요? 그래프로 보이세요? 자, 팁입니다. 여기 라인은요, 팁이 뭐냐면 지금 그래프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주면 식을 만들 수 있게 없게 있단 말이야. 점 두 개 나와 있잖아. 그냥 얘는 어쩌면 활용이 아니야. 그냥 그래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두 개 줬으니까 12개 나오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멘트를 보시면 같아지는 이런 말 나오잖아. 이게 이제 아마 해석해 보시면 이런 교점 쪽을 묻는 문제일 거예요. 같아지는 양 교점 쪽 묻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워크북도 오늘 조금만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책 빨리 끝내려면 오늘 조금 더 줘야 돼요. 자, 워크북에 51부터 54까지 다시 51부터 54까지 서술형 쪽 끝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쭉 풀어봐.